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12도에 머무르며 종일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또 동해 중부 먼바다와 남부 먼바다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크게 떨어지는 기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춥겠고요. 한낮 기온도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 기온 보시면 울릉도 10도, 독도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조금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이 어제 포항 송도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 북한 해역까지 넘어와 싹쓸이 조업을 계속한 결과 이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중국 어선 170여 척이 새까맣게 몰려와 닷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등을 가로채 싹쓸이하는 건데 어민들은 이 때문에 해마다 동해안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쌍거리 그물 폭이 100m입니다. 그 쌍거리 그물을 2천여 척이 조업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역으로 해역으로 올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근의 오징어 생산량은 2014년 16만 3천 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들어 3만 8천 톤까지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오징어 산지 가격도 2014년 2,440원에서 올해 최고 7,75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하는 등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천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의 조업권을 얻어 우리 해역으로 몰려와 대규모 조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들어가는 거를 입어를 북한 수역 입어를 못 받아가는 배들은 철도 체맥에 그걸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못 가게끔 만들어야지. 또 대북 제재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수역 조업권 매매는 금지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이들 불법 어획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실효적 제재를 위해 북한 수역 입어 어획물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라. 3일 개최되는 한중 어업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서 어민들은 정부가 동해안 해상 자원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융합한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주 지역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 전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전시 회의 시설인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를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마이스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만남과 교류가 기본인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에서 예정된 전시회 65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0여 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매출 피해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맞아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주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전략으로 일회성 경제적 효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사회 혁신으로 연결시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참가자들이 와서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미디어 기능으로서의 마이스 영역으로의 확대가 앞으로 새로운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마이스 산업의 추세가 세계화에서 지역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온오프 동반 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코로나 방역 강국인 한국의 경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지역으로 이제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경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의 관련 업체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이후 마이스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데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아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수생보다 절대적인 수업량이 적어 그 어느 해보다 고3 학생들이 불리한 상황. 성큼 다가온 수능에 시시때때로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차근차근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나 이런 해결하는 방법들을 익혔다면은 이제 빈 곳을 메우는 공부 방식이 남은 30일 동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유형이 다른 만큼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 개념 정리보다는 지금까지 오답 노트 정리가 되어 있다면 거꾸로 개념을 한번 확인해보고 앞서 마찬가지로 수능 실력표에 맞춰놓고 실전을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만큼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문제가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중시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기본을 다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가급적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은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참아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긴급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긴급의료지원단은 간호사 34명, 간호조무사 56명 등 103명으로 구성돼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과 통합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기관 6개소와 호흡기 클리닉 2개소, 격리병상 3개소를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전국 원자력 발전소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퍼스트키퍼스 노조가 임단협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일부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퍼스트키퍼스 조합원 800여 명은 내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장실 청소 업무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거부 대상 시설은 한수원 본사와 각 발전소, 홍보관, 영빈관, 인재개발원, 한수원 직원사택 사옥 등입니다. 공공연대 노조는 지난달 말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합의서 이행과 임단협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과 퇴근 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안은 일본 오사카 지역의 통합 구상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도 틈나는 대로 오사카의 통합 노력을 소개하곤 했는데 그제 오사카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선 이 통합안이 부결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합쳐서 오사카도를 만드는 통합안이 오사카 주민투표에서 반대 50.6%, 찬성 49.4%,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5년 전에 이은 두 번째 부결에 통합을 주도했던 오사카 시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통합안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참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사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일 날 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경과 오사카가 같이 대등한 이치가 간다. 지금 동경이 1극으로 가니까 오사카도 합체가 해보자. 대구 경북 통합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오사카 통합안이 오히려 좌초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밋빛 통합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예산 삭감과 복지 축소를 더 크게 우려한 건데 대구 경북 통합 역시 예산과 재정에서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사카 통합안은 오사카시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구상인 반면 대구 경북 통합은 기존 행정 조직을 손대지 않아 비용 절감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결국 오사카의 실패가 대구 경북 통합 구상의 약점만 더 부각시킨 꼴이 된 셈입니다. 오사카시는 오사카 산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통합이 아니죠.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통합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광역 통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통합공론화위원회가 재검토 중인 대구 경북 통합 구상안에서 일단 오사카 사례의 비중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통합 단계별로 협의체가 꾸려지고 의회 동의 절차도 3번이나 거치는 등 오사카 정치권이 보여준 신중함과 절차적 합리성은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 과정이 본받을 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5일까지 포항 운하와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등 3곳에서 수상 레포츠 무료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페달보트와 카약, 딩기 요트 등을 간단한 안전 교육 후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포항 해경은 치어까지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영덕축산 선적 4톤급 자망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치어까지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 이른바 고대구리 그물 등의 불법 어구를 바다에 숨겨놓고 어두운 심야 시간에 골라 불법 조업을 해오다 지난달 14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주와 포항, 울산 등 해오름 동맹의 제3회 에너지 포럼이 어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지역 6개 대학 간의 원자력 혁신센터 기술연구 프로젝트인 에너지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기대되는 소형 원자로의 발전 방향과 원전의 디지털 전환 등을 놓고 관계자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내년 설 명절에도 재래 문화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래 문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재래 문화를 일찌감치 현대 시류에 맞게 개선한 명문 집안이 안동에 있다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퇴계의 형인 온계 이해 선생의 종가 안동 온계 종택입니다. 진성희 씨 온계 종가 종손인 72살 이목 씨는 2012년부터 문중의 뜻을 모아 고조부까지 4대 봉사하던 기제사를 좋은 날 하루에 합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종손과 문중이 정한 날은 가정의 달인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시간도 한밤중이 아닌 오전 11시 낮입니다. 음력 추석 전날 지내던 불천이 제례도 양력으로 환산해 9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고향에 남은 종손과 종부만이 지내던 제례였지만 이 같은 획기적인 변화로 더 많은 후손들이 도시에서 찾아와 조상을 뵙게 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교식 제례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제례 문화를 만든 겁니다. 대관들도 많이 편리하게 생각하고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뭐 축제 분위기가 되지. 물론 엄속하긴 하지만 온계 할아버지에 대한 상고도 하고 또 많은 교육도 되고. 사당도 일반 문중과 조금 다릅니다.
4대 고조부모와 불천이까지 모시고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조부모의 사진, 증조부의 초상화를 모셔 후손들이 제례 때 얼굴을 아는 조상을 직접 대면하게 했습니다. 제례 문화를 현대적으로 바꾸게 된 것은 무엇보다 시류를 따르라고 하신 온계와 퇴계 선생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퇴계 할아버지께서 말씀도 유언하실 때 너희들 시묘살이 하지 마라. 또 제례도 유언도 이미 아시다시피 간소하게 지내라. 퇴계 할아버지 말씀이 미리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최근 들면서 4대 봉사를 2대 봉사로 줄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하나로 합하는 등 전통의 도시 안동에서도 말은 안 해도 사실상 제례를 간소화하는 집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례 문화가 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물, 음식에 있어서 그리고 제사 시간, 그리고 제사 지내는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소극적, 그런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례와 제사 문화는 집안의 뜻에 맞게 새롭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마음을 간직한 채 형식을 현대에 맞게 바꿔야 우리 제례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을 공영주차장에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시청 주차장에 체납 자동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0개월 동안 72대를 적발해 체납된 세금 5,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동 제1공영주차장과 북부동 평생학습가족관, 동천 공영주차장 등 3곳에도 체납 차량 확인 시스템을 갖춰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오는 5일부터 나흘간 2020 영덕국제 로봇 필름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만화 영화 상영과 함께 국내 만화 영화 제작자들의 로봇 애니토크 콘서트, 만화 영화 특강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또 동해 중부 먼바다와 남부 먼바다까지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시설물 관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크게 떨어지는 기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매우 춥겠고요. 한낮 기온도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 기온 보시면 울릉도 10도, 독도 13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조금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